음악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오시나요? 이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클로드 드뷔시라는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인데요. 이제 우리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렵다, 귀에 잘 안 들어온다 하고 얘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현대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작에 있는 드뷔시의 음악이에요. 드뷔시의 음악이 왜 더 귀에 안 들어오냐면, 왜 조금 더 우리에게 어렵냐면, 드뷔시의 음악은 시 같은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도 시인들의 손에 그 단어가 들어가면 시인들은 뭔가 더 특별한 혹은 더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문법이란 것도 다 무시하잖아요. 문법도 뛰어넘고 단어의 순서도 막 바꾸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막 섞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새로운 언어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게 시인들이거든요. 드뷔시가 음악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쇼팽 음악을 들으시면서 본 그 화가들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식으로 세상과 예술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음악가가 드뷔시예요. 그래서 드뷔시에게도 한쪽에서는 인상주의 음악가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드뷔시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드뷔시는 그래서 아예 뭔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을 소재로 갖다 써요. 그래서 드뷔시 음악은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지를 보시면 다 제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그림을 보고 이 음악을 썼어.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음악을 썼어.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 음악을 썼어. 하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뻐꾸기의 소리처럼 그렇게 소리로 표현을 해서 그것들을 묘사를 하려고 그렇게 소재를 갖다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은 음악이 되는 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생전 그러지도 않는데 어느 날 저녁에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오면, 근데 그 케이크를 보고 우와 맛있겠다 하면은 너무 일차원적인 거예요. 그 케이크를 보고 뭐를 눈치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구나. 나에게 할 말이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거구나. 눈치를 채야지 정말로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드뷔시 음악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물의 요정을 묘사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서풍이라는 걸 묘사한 것이지? 단순히 그런 묘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뷔시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거든요. 우리가 흔히 세기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대의 파리, 세기 말이 넘어가는 그 시대 1900년대 말, 이 파리 같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기대감과 두려움과 그 흥분이 굉장히 가득했던 도시예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술을 펼쳐나갔던 게 이런 인상주의 화가들이고 또 드뷔시나 라벨 같은 음악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도시의 감각을 가득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물의 요정, 그 다음에 그 갈색머리 아가씨 같은 경우에, 갈색머리 소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드뷔시가 매우 좋아했던, 물의 요정 같은 경우에는 드뷔시가 동화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어공주 얘기예요. 물의 요정이 그 인어공주의 삽화를 그린 작가 중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한 선들을 사용을 해서 그 표현을 아주 관능적으로 하는 그런 락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삽화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갈색머리 소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르누아르,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그 시대 프랑스 화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여인의 모습을 매우 순진하고 순박하기도 하면서 여성미가 굉장히 풍성한 이 두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여인들의 초상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초상을 통해서 관능미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들으실 서풍이 본 것이죠. 서풍 같은 경우에는 이 인상주의 화가들이나 음악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바람, 아까 보셨던 바다 같은 물, 그런 움직임인데, 움직이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태풍처럼 몰아들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말씀드렸던 그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공존을 했던 그 시대의 어떤 표현이 그 서풍이 본 것에서는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곡이 뭐죠? 네, 저녁 대기.
저녁을 감싸는 대기, 공기, 향기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런 감각들. 인간의 감각은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것으로, 감각이란 건 맨날 변하잖아요. 내가 오늘 얘가 예뻐 보였다, 내일은 미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의 감각은 믿을 게 못 돼. 인간의 지성을 믿어야 돼. 하고 수백 년을 발전해온 그네들의 문화인데, 아니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잖아.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감각이라는 게 정말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예술로 표현을 했던 게 이 인상주의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모네가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그려요. 루엥 성당이라고 해서 성당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거를 이렇게나 많이 그려요. 한 곳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가서 그리고요. 흐린 날 가서 그리고요. 해가 졌을 때 그리고요. 해가 뜰 때 그리고요. 왜? 모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눈에 본다고 믿는 것, 그게 사실일 것 같아? 얼마나 너는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돌덩이로 지어진 성당의 모습은 항상 그대로일 것 같지? 아니, 너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보고 있어. 세상을 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그 시대 미술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들판에 있는 건초더미를 그려요. 하나만 그리느냐? 수십 개를 그려요. 세상을 새롭게 보는 관점의 연습인 건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걸 알렸던 게 인상주의 화가들이고, 그거를 다른 한편으로 음악으로 표현을 했던 게 인상주의 음악가들인데, 그 대표적인 드뷔시의 음악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뷔시의 음악을 들으시면서는 드뷔시가 모델로 삼았던 그런 그림들하고 풍경들, 마지막에 아나카프리 언덕이 있죠. 아나카프리 언덕은 이탈리아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그만 동네예요. 드뷔시가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에 풍경에 취해서 그걸 그렸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냥 이곳이 아닌 그 어떤 곳, 이곳.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있다가 느닷없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파리 에펠탑 아래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이런 기분 들 때 있죠. 어떨 때? 오늘 내가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러는 것처럼 이곳이 아닌 그 어떤 곳을 그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을 그리면서 자신의 도시를 떠났던 대표적인 화가가 고갱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도시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아주 정말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감들을 자기 화폭에 담았던 게 고갱인데,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갱이의 그림과 함께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